네, 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첫 번째 크게 다뤄볼 주제는 바이오인데요. 바이오에 대해서 밤양갱 이야기를 풀어주신다고요. 네. 지금 그 첫 번째 시간부터 한 것들만 잘 따라갔으면 이거는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때 엔비디아 얘기하면서 토르 얘기하면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인비디아 그 라틴어로 누구나 부러워하는데 진짜 누구나 부러워하는 주가가 됐어요. 근데 그때 얘기할 때 맨 마지막에 결국 그 난쟁이 대장장이 걔 위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고장 났었잖아요. 무기 만드는 게. 결국 ASML이었잖아요. 엔비디아나 AMD가 누가 승리를 하든 TSMC가 그걸 제조하고 TSMC가 제조하려면 ASML의 노광 장비가 필요하다고. 결국 순차적으로 다 갔죠. 그 다음에 바이오 언제든 찾아보라고 제가 개념 정리해주면서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했을 때 그때가 완전 맥점 아니었나요, 지금? 맞습니다. 전부 다 둘 다 번갈아 가면서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가 상한가 행진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그 뒤에도 그랬죠. 그 뒤에 뭐죠? 제가 그 립스틱 바르면서 CNC 인터내셔널인가? 네, 그것도 맞아요. 거의 상한가까지 갔던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그렇죠?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라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바이오가 또 엄청 뜨겁잖아요.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가 날아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밸류어 프로그램 쪽으로 살짝 갔다가 그게 퍼지면서 어디로 갈까? 역시 반도체는 계속 강했는데 반도체도 선별적으로 강하죠, 사실.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두더지 게임인데 미국은 두더지가 다 나와 있어요. 두더지가 다 나와 있어 그냥 막 치면 돼. 두더지가 고장 났어요. 그냥 나와 있어요, 머리가. 근데 우리나라는 두더지가 쏙쏙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 빠졌다 해요. 잘 맞춰야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바이오가 계속 뜨겁기 때문에 그 후속타로 지금 보면 그때 얘기 드렸었죠. 지금 기술 수출 플랫폼을 가진 업체들 엔비디아 자꾸 엔비디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이미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이렇게 각자의 그 능력을 갖춘 SC 제형 변경 기술 가진 알테오젠, 그 다음에 ADCR 링커 기술을 특화된 이 지금 레고캠 바이오, 그 다음에 뇌를 뚫고 들어가는 셔틀을 보낼 수 있는 그 셔틀 기술을 가진 ABL 바이오 순차적으로 다 가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차트를 보면 전부 월봉 쌍바닥이에요. 그리고 오늘 거기서 이제 후속타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방금 뭐 얘기하셨죠? 아이유 비비 얘기하셨나요? 밤양갱? 맞습니다. 밤양갱이 요즘에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유의 밤양갱, 박명수의 밤양갱 나와 있는데 그거 다 AI죠. 지금 보셨어요? 다 AI가 부른 거예요. 박명수 씨가 라디오에서 내가 들은 것 중에 가장 내 목소리랑 똑같았대요. 그러니까 밤양갱을 아이유 씨가 부를 리가 없죠. 장기하 씨가 작곡을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장기하 씨랑 아이유 씨는 예전에 사귀던 전 연인입니다. 그렇죠. 그걸 곡을 주기가 그렇죠. 한간에는 만약에 연인이었으면 아이유 씨한테 곡이 갔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유 씨의 예전 분위기가 너무 딱 맞는 이 노래거든요. 지금 음원 차트를 다 씹어 드셨습니다. 밤양갱이. 그렇죠? 지금 사실 BTS가 군대를 가버리는 바람에 엔터주가 다 박살이 났어요. BTS라는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런 데서 이제 밤양갱이라는 이 어떤 음원이 새로운 바람을 일단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어쨌든 BBC한테 갔어요. 저도 최악의 악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서 BBC가 나왔는데 처음에 BBC인지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그 중국 브로커로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저기서 뭐 그 남 주인공 2명 사이에서 지금 위태로운 그 줄을 타는 역할이었는데 연기도 되고 그리고 이제 노래도 이제 이런 아이유 씨의 전 부분을 부르다 보니 전 분위기를 띠다 보니 이제 이 어둠의 아이유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근데 비비 팬들은 그걸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왜 아이유를 붙이냐. 또 아이유 팬들은 그걸 또 싫어해요. 그러니까 둘의 팬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비교하는 걸 싫어하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아이유 씨는 오히려 앨범이 가면 갈수록 약간 카리스마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다 그래요. 소녀시대도 그랬고 핑클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처음에 나올 때는 아주 막 뭐 벚꽃이 막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다가 2, 3집 가면은 강력한 카리스마로 변신을 합니다. 보통 다 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유 씨도 뒤로 갈수록 카리스마 있는 곡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비비 씨가 아이유 씨의 초창기의 모습을 하는 곡을 하니까 어둠의 아이유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IUC가 어둠의 아이유가 된 거죠. 뭔 소리인지 아시죠? BBC를 IUC한테 빗대서 어둠의 아이유라는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게 BBC를 빗댄 말이 아니라 실제 IUC가 어둠의 아이유가 됐고 BBC는 빛의 BB가 됐어요. 왜냐면 BBC는 상대적으로 선정적인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왜 말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무슨 비비니 아이유가 어디서 어떻게 탄생이 되었을까? 옛날에 믹스9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요즘 양현석 사장 어려워서 뭐 그런 것들을 안 하겠지만 예전에 찾아보시면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 데뷔조에 1등을 해서 하셨던 분이 지금 뭐 그냥 전전긍긍 하다가 보이그룹으로 제대로 못하고 지금 군대를 가신다는 소식이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때 데뷔를 시켜준다고 했는데 안 데뷔시켜줬어요. 근데 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믹스9이나 프로그램이 그거였어요. 양현석 사장이 전국을 돌면서 실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연습생들 안타깝다. 우리가 뽑아가지고 그 미랄들을 곡식들 같이 모아가지고 데뷔를 시켜주겠다 이런 취지의 프로그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보면은 말도 안 되잖아요. 사장님들이 투잡을 띄우고 계세요. 밤에 대리운전 하면서 그 월세 내야 되니까 월세도 비싼 데가 아니죠. 위에 막 생선찌개집이에요. 1층이. 그 지하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지방에서 올라와서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가수 되려고 꿈 하나만 꾸면서 그 젊은 핏덩이 같은 20대 초반, 10대 후반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거기서 연습을 하고 있다고. 골방에서 자면서.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총알이 떨어졌어요. 뭐 대리운전 하다가 뭐 저기 하고 다치고 사장님 부부끼리 운영하는 기획사도 있더라고요. 부부가. 그럼 애를 키워야 되는데 거기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가 포기를 하면은 거기서 연습하던 연습생들은 그냥 꿈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그동안 바이오 회사들이 그동안 하려고 했었던 게 그런 것들인 거죠.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 버는 돈도 없는데 그냥 쥐구멍 속에서 시궁창 속에서 아이유나 비비를 탄생시키려고 했던 거죠. 물론 거기서 탄생시키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겠죠. 대대적으로 대서특필이 와 저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옛날에 무슨 뭐 공부 하나 더 뭐 저기 개천에서 용난다고 장승수 씨처럼 요즘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코롱 티슈니 신라젠이 이런 것들이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각성을 한 거죠.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믹스9처럼 그 믹스9 같은 경우에는 데뷔를 못 시켜줘서 욕을 많이 먹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이브나 JYP나 YG나 우리나라의 국내 대형 기획사를 통해서 돈은 없는데 실력 있는 애들을 거기다가 스카웃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트레이닝 교육기관 교육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요. 그거를 예를 들어 유니버셜 뮤직이나 이런 데를 스카웃을 또 시켜가지고 글로벌 무대에 데뷔시키는 이런 길을 타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그러다 보니 성공 케이스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 유한양행 여기서 유한양행이랑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레스도 다 해드렸죠. 유한양행이 오스코텍의 레이저티닙이라는 물질을 가져다가 유한양행이 공정 개발을 하고 전임상부터 임상 3단까지 다 해가지고 얀센에 기술 수출해서 이제 얀센의 리브리반트라는 제품하고 유한양행의 이 아까 레이저티닙을 개발한 렉나자라는 거를 병용해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FDA 신약 허가를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공 케이스고 그게 아까 전에 말한 대로 거기에 비유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노년역 뒤에서 학창 시절에 PC방 알바를 할 때 거기 막 뭐 저기 여자들도 많이 오고 노년역 뒤라 그 뭐 연예인 준비하는 그 알바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아이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뭐 TV에 몇 번 나갔다가 기획사 사장님이 총알이 떨어져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PC방 알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중에 재무제표 다 엉망진창이면서 장례식장업하고 꽃배달 사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약 개발이 말이 되냐고요. 신약 개발은 최대 1조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후보물질 발굴하는 데만 5년 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전임상,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부터 임상 개발 단계까지 5년에서 10년이 걸려요. 이런 것들이 돈이 없이 시스템이 없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 누군가와의 합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합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합작이 필요하려면 돈이 많은 제약사가 움직여줬어야 되죠. 네. 제약사, 화학합성 의약품이 먼저 탄생이 되었고 다 얘기를 드렸죠. 화학합성 의약품은 복제약 제네릭, 그다음에 거기서 더 개발되면 계량신약, 바이오는 오리지널이 바이오니까 그걸 복제한 게 바이오시밀러, 더 나아가면 바이오 베터가 신약이라고. 근데 이게 바이오에서는 나중에 나왔고 제약회사는 기존에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우리 뭐 다 아시잖아요. 머리 아프면은 뭐 펜 잘 먹고
개보린 생리통이면 개보린 먹고 아로나민 골드 이런 것들 팔아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그 돈을 벌으니까 거기에 취했던 거죠. 왜냐면 그냥 아로나민 골드만 팔면 되고 펜젤만 팔면 되는데 뭐하러 개발을 해요? 지금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의사 파업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계속 때리고 있는 게 의사들이 영업 직원들한테 갑질을 했다. 그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리베이트 쌍벌죄라고 해가지고 의사랑 그걸 돈을 받은 의사랑 영업을 한 영업 직원까지 처벌을 받게 하는 건데 그래도 안 없어졌었죠. 왜냐면 그래야지만 먹고 사니까 제약회사 영업사원들, 의사 사모님들 발까지 닦아주면서 그렇게 약 하나 팔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이 거기에 젖어가지고 R&D는 안 했죠. R&D 부서 인력을 늘릴 돈을 가지고 외국 회사는 예를 들어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무슨 노바티스나 이런 데는 매출액의 10%를 R&D에 매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하러 R&D를 합니까?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영업 인력을 100명에서 300명을 늘려가지고 의사 있는 그 병원에 가서 진을 쳐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약만 팔면 그만인 것을. 그러다가 이제 바이오의 물결이 들어오고 신약들이 이제 저기가 나온 거죠. 이 지금 비아그라 같은 약이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제네릭으로 하는데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이 오리지널 약보다 싸니까 경쟁이 엄청 치열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한미약품의 88정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처음에 많이 나왔었어요. 40개가 발기부전 치료제가. 그럼 이제 가격이 낮은 것을 영업력으로 해야 되는데 출혈 경쟁이 심한 거죠. 그러다 이제 바이오 시대가 오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약회사가 한 게 그래도 한미약품, 유한양행, 종문당 이런 회사들이 나서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바로 양현석 사장의 믹스나인 같은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서로 각자 가진 자원을 놓고 공유해서 결국은 최고의 결과물을 가져오는 건데 이걸 그러면 말씀하신 바이오에 적용을 해서 최근의 사례를 보면은 오스코텍이랑 유한양행이 최근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소장님? 네, 이게 성공한 사례로 다 일컬어지고 있죠. 네. 일단 그 오스코텍이 40%를 받게 되어 있고 근데 오스코텍이 제노스코라는 미국의 자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개발하고 있었던 물질이 레이저 티닙이기 때문에 여기도 5대5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렉나자가 그러니까 이게 단독은 아니고 HIV도 단독이 아니잖아요. 요즘엔 다 병용을 해야 돼요. 두 개의 힘을 합쳐서 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렉나자와 얀센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으로 FDA 신약 허가를 신청했는데 만약에 FDA 허가가 날 시에 빠르면 이번 여름에도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 유한양행이 얀센으로부터 1,300억 원을 수령하게 되어 있어요. 마일스톤을. 근데 오스코텍이 4를 가져가고 유한양행이 6을 가져가니까 6대 4로 해보면 오스코텍이 한 5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오스코텍이 제노스코랑 반반을 나눠야 되니까 오스코텍이 250억 원 정도 가져가게 되죠. 그 다음에 팔리는 거에 따른 로열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기술 수출했을 때 처음에 계약금을 받고 그 다음에 임상 단계,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의 단계에 따라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마일스톤이 꽂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FDA 신약 허가를 받았을 때 한 번 더 꽂혀요. 그 다음에 팔릴 때 팔리는 만큼 로열티가 들어오죠. 마치 우리가 서울의 봄이 만약에 황정민 씨가 러닝 개런티를 맺었다고 하면은 서울의 봄이 800만, 900만, 1000만 갈 때마다 황정민 씨가 추가적으로 러닝 개런티 계약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받는 거죠. 처음에 받은 출연료 이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스코텍은 일단 레이저티닙이라는 물질을 유한양에 수출해서 성과를 얻은 거죠. 아까 말했듯이 그런 것이죠. 오스코텍은 당장 돈이 없었고 R&D에 투자할 돈이 없었으나 연습생을 잘 발굴해 놓은 거죠. 이 연습생이 세계적인 스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유한양에게 걔를 데려가서 트레이닝을 열심히 시키고 가꾸고 이래가지고 얀센한테 더 팔아가지고 더 큰 몸값으로 지금 글로벌 무대에 데뷔시킨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오스코텍이 할 일은 무엇이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월세를 내야 되는데 한 명의 연습생이 성공을 시켜서 데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연습생이 계속해서 활약을 하면은 로열티도 받겠죠. 그런데 그 연습생이 지금 말했듯이 BTS가 군대를 갔죠. 아이돌이 군대를 가는 거. 그 다음에 여 아이돌은 저렇게 연애가 터지게 되면은 급격히 인기가 하락을 합니다. 그런 변수들이 있죠. 그럼 계속 팔지 않으면 월세를 못 내요 또. 그럼 계속해서 연습생을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연습생을 만들어서 하이브나 JYP나 웨이지가 데려가게끔 눈길이 끌리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스코텍은 계속해서 후배물질을 또 개발해야죠. 그래야 마일스톤이 이게 배분돼서 꽂히고 그 돈으로 또 R&D를 하고 후보물질을 개발을 하고 전임상, 예를 들어 레이저 티닉 같은 경우에는 전임상도 안 들어간 동물 임상도 안 한 상태에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쌌죠. 그럼 더 돈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레이저 팀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예 춤도 연습이 안 돼 있고 이 무슨 노래도 안 돼요. 그냥 외모만 뛰어나요. 근데 유한양행이 얼굴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얘를 데려고 가서 춤이랑 노래를 좀만 가르치면 되겠다 해서 데려가서 다 가르친 거고, 그 대신에 이 지하실에서 연습하는 연습생 기획사 사장은 돈을 못 받겠죠. 더 조금밖에 못 받겠죠. 돈을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더 완벽한 얘를 모습으로. 노래도 좀 잘하고 춤도 좀 잘하면서 잘생긴 애로 키워놓으면 대형 기획사 팔 때 돈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후보로 키우고 있는 애들은 전임상 단계에서 팔았던 레이저 팀보다 더 돈을 받기 위해서 임상 1상이든 임상 2A상이든 요 정도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레이저 팀을 팔아서 총알이 어느 정도 장전이 되었고, 아까 전에 FDA에서 렉나자가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은 1,300억 원이 꽂히는 거를 나눠서 가져서 250억 원이 또 떨어지게 돼 있으니,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아예 뭐 너무 잘생기고 예쁜 애, 근데 춤 노래가 안 돼. 근데 춤 노래를 가르칠 돈이 없었는데 춤 노래를 가르칠 돈은 생긴 거죠. 그럼 이제 춤 노래를 가르치면 돈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이 케이스가 오스코텍이고, 이 케이스가 예전에 우리가 임상 3상에서 K바이오의 무덤이라고 해서 무너졌던 그 회사들을 보고 교훈을 삼은 것이죠. 그렇게 지금 그러면은 오스코텍에 자본이 없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의 자본이 축적이 됐습니다. 이제 춤도 잘 추고 보컬도 할 수 있는 더 탄탄한 새로운 뭔가를 양성을 해내야 되는데, 새로운 물질 개발해낸 게 있을까요? 네. 새로운 물질, 지금 오스코텍이 알츠하이머 치료 후보 물질로 하고 있는 게 ADEL Y501이 있고요. 이건 임상 1상 환자 투여가 들어갔습니다. 오스코텍에서. 레이저 티닙은 동물 임상도 안 하고 유한양에 넘겼다고 했죠. 얘는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잘생긴 애한테 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형암 치료제 OCT598, 이거는 임상 시험 계획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을 어느 정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까지 진행해서 팔 계획인 거예요, 이제는. 그 전에는 아예 동물 대상 임상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동물 대상 임상을 거치고 사람 대상 임상을 1상이나 2A상까지는 들어가서 2A상이 이상에서 A, B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몸값을 좀 올린 다음에 팔 계획인 거죠. 이렇게 후보 물질들이 계속 있지 않으면 아까 전에 어떻게 된다? 먼저 판 애들이 예를 들어서 금방 시들어버리거나, 그렇죠. 금방 만약에 뭐 분대를 가는 사태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질병에 걸려서 쉬게 된다거나, 이러면은 단계가 진행이 안 되면 마일스톤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팔리지가 않으니까 로열티가 안 들어오고요. 그럼 이제 계속해서 기획사를 운영 못 하겠죠.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대리운전 뛰러 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디를 지금 이 시점에서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오스코텍의 이런 물질들이 다시 또 유한양행이라던가 다국적 제약사에 수출이 되는가, 그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아까 전에 알테오젠과 레고캠 바이오의 모델, 여기서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가장 K바이오가 나가야 될 길을 제시한 이 알테오젠과 레고캠 바이오는 뭐냐면, 말을 하면은 그 춤을 가르치는 완전히 정말 최고수 춤 선생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세계 최고의 보컬 트레이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한 명이 망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 춤 선생을 통해서 이 보컬 트레이너를 통해 가지고 배출한 연습생이 10명이 있다고 했을 때 한 명이 실패하더라도, 그 전에 K바이오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 한 명을 키우려고, 한 명의 글로벌 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를 만들려고 했었던 거예요. 생선찌개 집 지하에서 키우고 있으면서 내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꿈만 테일러 스위프트인 거죠. 근데 이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의 모델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세계 최고의 춤 선생, 세계 최고의 보컬 트레이너를 갖고 있으니 여기저기서 다 찾아오는 겁니다. 세계적인 가수도 찾아오고요. 왜냐하면 후발 가수도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아이유 얘기를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이유가 3단 고음이 대표적인 겁니다. 대표적인 시그니처죠. 근데 지금 3단 고음을 하고 연기도 지금 뛰어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자꾸 BBC 얘기 비유되는 거 비비팬들이 싫어하지만, BBC가 이제 노래도 지금 아이유 씨의 비슷한 노래를 하고, 옛날에 그 아이유 풍에, 그 다음에 이미 선정적인 걸 했었고, 선정적인 노래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연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제 아이유 씨는 뭐를 또 갖춰야 되냐? 코미디도 배워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세계 최고의 유머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갖고 있어요. 그럼 누가 노리겠나요?
IUC도 노리죠. 근데 누구도 노려요? BBC도 노려요. 그 코미디 가르쳐주는 코미디 선생님을. 그리고 또 누가 노리죠? 제2의 아이유든 제2는 안 되니까 제1의 뭔가 아이유와 비비를 넘어서려는 슈퍼스타가 되려는 사람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래 연기가 다 돼버리니까 나는 하나를 더 갖춰야겠다. 노래, 연기, 예능, 유머. 그럼 그거 다 세개 되는 사람이 또 활동하고 있으면 요리까지 배워야 돼요. 그럼 요리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거죠. 바로 알테오젠, SC 제형 변경 기술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레고캔바이오의 ADC의 링커 기술이 특화된 여기도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죠. 지금 다 바이오 베터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예를 들어 키트루다 SC 설명하면서 얘기 드렸잖아요. 키트루다 SC가 키트루다의 제형을 변경한 거잖아요. 특허가 만료되면은 SC 제형 변경을 통해서 혹은 적응증 추가를 통해서 뒤에 바이오 시밀러들의 추격을 막아야 됩니다. 바이오 시밀러는 그렇게 막으면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 제형 변경 기술을 또 노리게 돼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여기저기서 러브콜 받으니까 머크가 그게 싫으니까 너 나랑만 해서 독점 계약 맺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보컬 선생님을 슈퍼스타가 되려고 꿈꾸는 아이돌들이나 이미 슈퍼스타가 된 애들도 다시 찾아와서 보컬 다시 가르쳐주세요. 제 음색이 깨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술, 담배를 많이 했어요. 이러다 보니 그것이 싫은 사람이 돈을 확 주고 보컬 선생님 우리랑 오늘부터 독점 계약합시다. 앞으로 누군가가 와서 선생님한테 보컬을 가르쳐준다고 했을 때 보컬을 만약 가르쳐주시면 독점 계약 위반입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알테오젠이 그 포지션에 취했고 그러니까 저렇게 간 겁니다. 지금 제가 와서 브리핑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쵸? 제가 맨날 강조했죠. 증권방송 대부분 브리핑하고 있다고. 브리핑하고 있을 때 사면 어떡합니까? 브리핑은 종합해서 정리해 주는 건데. 이미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증명해야 될 때라고. 레고캔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레고캔 바이오의 세부적인 사례를 보면은 아까 레이저티닙이라는 그 오스코텍이 제노스코 자회사의 기술 물질을 팔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생 알맹이를 팔아가지고 돈을 조금밖에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전공정 전에 팔았기 때문에. 네. 이 레고캔 바이오도 메디테라니아라는 이 회사로부터 트롭2 항체를 샀어요. 뭐냐면은 ADC가 항체 약물 접합제잖아요. 그때 말씀드렸죠. 항체가 이 지금 그 표적 항암제, 2세대 항암제 표적 항암제고 약물이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라고 했잖아요. 그 두 개의 장점을 같이 엮어가지고 암세포까지 이동시키는 묶는 링커 기술이 바로 이 지금 레고캔 바이오 기술이죠. 근데 이거를 얀센에 팔았어요. 또 얀센이네요. 얀센에 팔았는데 얘네는 계약 규모가 2조 2,458억 원입니다. 훨씬 더 컸죠. 이게 왜 컸느냐? 이 지금 메디테라니아로부터 트롭2 항체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포인트가 이 LCB84 레고캔 바이오가 수출했던 ADC 플랫폼 기술이 포인트였기 때문에 돈을 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으로 돌아가 보면 그거죠. 연습생을 판 거는 똑같았는데 얘는 레고캔 바이오는 뭐냐면 레고캔 바이오 자체에 보컬 트레이닝 센터와 춤 트레이닝 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레이닝 센터의 값어치만큼 더 받은 거죠. 기획사가 데려갈 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은 몸값이 더 높아지죠. 단순히 생 연습생을 수출하는 것보다 그 생 연습생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트레이닝 선생님이 있던가 트레이닝 센터가 있다면 러브콜을 여러 곳에서 받을 수가 있어서 몸값이 더 올라가요. 그게 바로 알테오젠, 레고캔 바이오, ABL 바이오 같이 어디든 적용될 수가 있는 기술을 갖춘 업체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앞선 기업들은 사실 이미 많이 오른 기업들인데 아직 오르지 않은 희망이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좀 보면 좋을. 네, 오스코텍도 이미 지금 지켜봐야겠지만 오스코텍은 지금 임상1상이든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하려고 하던 그것들을 이제 팔진 않았잖아요. 네. 지금 이미 판 곳이 있어요. GI 이노베이션이 신약 호흡물질 GI301 알러지 치료제를 유한양에 갖다 팔았습니다. 아까 유한양이 오스코텍의 레이저티닙을 받아다가 키워가지고 성과를 지금 얻었죠. 네. FDA 신약 허가만 받으면 더 큰 성과가 되는데 GI 이노베이션이기 때문에 앞에 GI가 GI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유한양에게서는 유한이니까 YH353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물질 상태이기 때문에 제품명이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신약포 물질이 GI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GI301인 것이고 유한양의 입장에서는 YH35323 것이에요. 이게 왜 갈려있냐면 일본 지역 판권은 GI 이노베이션이 갖고 있었고 일본 지역을 제외한 국내와 글로벌 판권을 7월 달에 유한양의 기술 이전을 했는데 전 임상 단계에서 팔았습니다. 1조 4,090억을 받고 팔았어요. 와. 그러니까 받았다는 표현은 안 되죠. 1조 4,090억 원 규모예요. 이거 받았다고 하면은 오해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계약금이 있고 임상 단계에 따라서 마일스톤이 꽂히기 때문에 임상 단계가 늦어지면 마일스톤이 느리게 받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유한양에서는 임상 1A상을 진행 중입니다. 1상을 두 개로 나눠서 A, B로 1A상 파트 B 결과를 2024 2월 달에 알레르기 천식 면역학회에서 여기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원 개발사인 GI 이노베이션, 이게 지금 기전이 뭐냐면 면역 글로불린, 이게 몸 안에 있는 비만 세포와 결합하면 히스타민이 폭발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알러지, 저도 지금 새우 알러지 있어서 새우 과자 잘못 먹어가지고 병원에 갔거든요. 그럼 병원에서 놔주는 게 거기 뭐 들어있죠? 항히스타민제를 놔줍니다. 히스타민을 막는 항히스타민을 넣어줘요. 근데 지금 기전은 이건데 아예 면역 글로벌린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알러지 치료제는 히스타민이 발현이 됐을 때 그걸 막아주는 항히스타민을 투여하는 건데 아예 면역 글로벌린을 아예 저기를 해버린 겁니다. 원천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 지역을 제외한 국내 글로벌 판권 아까 이원영이 팔았다고 했죠. 네. 나머지 일본 거는 어디다 팔았냐면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일본 제약사 마루오에다가 3천억 원을 주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GI 이노베이션은 일본 그리고 국내 글로벌을 일본 제약사 마루오, 우리나라 제약사 유한양에게 다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GI301을 임상 1상 단계까지 진행한 다음에 마루오 제약사에 넘겼고요. 우리나라와 글로벌 판권은 전 임상 단계에서 넘겼습니다. 근데 글로벌 판권이 있었기 때문에 유한양에게는 1조 4,090억 원이었고 임상 1상까지 진행이 됐지만 일본에만 해당되었기 때문에 마루오에는 3천억 원 규모에 팔았어요. 어쨌든 합치면은 1조 7천억 원 규모의 기술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뭐만 기다리면 되냐? 유한양행과 마루오 제약이 열심히 달려서 마치 오스코텍의 레이저 트닙처럼 공정개발과 이런 것을 잘해가지고 임상 1, 2, 3 상상대결을 잘해서 유한양행이나 마루오가 또다시 더 큰 제약사, 예를 들어서 에브비라던가 노바티스라던가 뭐 세계적인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데가 돈을 더 많이 받고 팔아서 아니면 혹은 아까 전에 레이저 트닙, 렉나자와 리브리반테 병용처럼 병용요법을 통해서 FDA 신약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이게 파이가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GI 이노베이션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탑팩주로는 GI 이노베이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로 저희가 앞서서 첫 번째 질문으로 반도체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려서 드리려고 하는데 반도체 이제 SK하이닉스가 1등을 달리고 있는데 그 선두 자리에서 과연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 인본으로 이제 SK하이닉스의 연구원도 재직 중이다라는 뉴스들도 나오다 보니까 다시 이게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1위를 지킬 수 있을지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중국에 장비를 못 수입하게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아예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일하던 사람 인력을 싹 다 빼가서 쇼트트랙 예를 들었죠. 쇼트트랙 선수 코치 다 빼가면서 거기서 가족들이 지낼 호화스러운 주택, 평생 연금 다 제공하면서 사람 다 빼가고 있다고. 지금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미국 회사들에 주로 가고 있죠. 미국 회사들. 미국 회사를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변하지 않는 건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다른 것은 둘이 이견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변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게 위협인 거죠. 인텔이나 마이크론이 지금 반도체 씬에서 굉장히 밀리고 있잖아요. 근데 인텔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전부 미국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자국 미국 반도체 기업을 키워준다고 해버리면은 위협이 되죠. 왜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명의 3강이잖아요.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으로 HBM을 싹 다 몰아준다고 하면 그렇죠? 굉장히 위협이 되겠죠. 그럼 이제 뭐 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다음 장비단을 뭐 고려해보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 다음 장비단은 저희가 다음 네, 주 그거는 아이비로 까나페를 만들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까나페 그렇죠? 만들면서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 날 더 자세한 이야기들 준비해 드리도록 어쨌든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제가 17만 원 목표가로 제시했기 때문에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분석 너무 감사합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